바보인 척해야 한다. 왜요, 아빠? 꼭 바보인 척해야 한다. 윤도현은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라. 하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물었다. 왜요, 아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 그래야 사람을 볼 수 있다. 수백억 기업 대표가 왜 딸에게 바보 행세를 시켰을까? 그리고 그 끝에서 딸이 만난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야기 속에는 평생 사람에게 속고 상처받으면서도 끝내 사람을 믿기로 한 아버지의 지혜가 담겨 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다. 그럼 시작한다. 1960년대 경상남도의 한 작은 마을. 논이 산 너머까지 펼쳐진 대지주 집안이 있었다. 그 집 외아들이 바로 윤도현이었다. 도현이 태어난 지 100일도 되기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윤 씨는 홀로 아들을 키웠다. 넓은 대청마루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밥을 먹던 기억. 아버지가 눈두렁에 앉아 멀리 보이는 땅을 가리키며 저것이 다 내 것이 될 거다 하던 기억. 그것이 도연의 어린 시절 전부였다. 그런데 도연이 8살이 되던 해 집안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한지숙이라는 여자였다. 곱상한 얼굴에 달콤한 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녹였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버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오랜 세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쌓인 외로움이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여자는 처음에는 도연에게도 살갑게 굴었다. 아침이면 밥상을 차려주고 저녁이면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러나 도연은 어린 나이에도 느꼈다. 여자의 눈이 아버지를 볼 때와 자신을 볼 때 확연히 달랐다. 아버지를 볼 때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자신을 볼 때는 차갑고 공허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자 여자의 본색이 드러났다. 새 옷이 필요하다며 돈을 달라 했고 친정에 보낼 것이 필요하다며 곳간을 열었다. 2년이 지나자 여자는 아버지의 도장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다. 땅 문서에 도장이 찍혔고 계약서에 서명이 올라갔다. 아버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러나 도연은 보았다. 밤마다 여자가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뒤지는 것을, 낮에는 낯선 남자들과 귓속말을 나누는 것을. 세 번째 해가 지나갈 무렵 산 너머까지 펼쳐졌던 논은 하나 둘 다른 이름으로 넘어갔고 곳간에 가득하던 쌀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은 것이라곤 텅 빈 집과 무너져 내린 한 남자뿐이었다. 11살의 도연은 그날 밤 아버지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우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도연은 깨달았다. 사람은 겉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달콤한 말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그 후로 도연의 어린 시절은 끝이 났다. 11살에 철이 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도연은 몸으로 알게 되었다. 만석군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부자는 마을을 떠나야 했다. 낯선 도시로 향했고 허름한 단칸방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막노동판을 떠돌았고 도연은 학교 대신 시장 골목을 누볐다. 새벽이면 채소 상자를 나르고 저녁이면 생선 가게를 쓸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이 휘어지는 것 같았지만 도연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을 본 순간부터
도연은 결심했다. 다시는 사람에게 속지 않겠다고. 그래서 도연은 사람을 관찰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흥정하는 손님들을, 돈을 주고받는 그 모든 순간들을 눈에 담았다.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누가 속임수를 쓰는지 도연은 점점 알아가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도연이 25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오랜 노동으로 망가진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이었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도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미안하다고.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어 미안하다고.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대답했다. 괜찮다고. 아버지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배웠다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도연에게 남은 것은 단돈 3만 원과 낡은 리어카 한 대뿐이었다. 그러나 도연은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부터 도연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 터미널 앞에 좌판을 폈다. 처음에는 양말과 수건, 비누 같은 작은 생활용품들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자리를 잡고 밤 10시까지 손님을 기다렸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칼바람이 불어도 도연은 자리를 지켰다. 도연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었다.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어떤 손님이 물건을 살지, 어떤 손님이 그냥 지나갈지 도연은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연이 절대로 손님을 속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건의 단점까지도 솔직하게 말했고 바가지를 씌우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한번 물건을 산 손님은 반드시 다시 찾아왔다. 그렇게 5년이 흐르자 좌판은 작은 가게가 되었다. 30이 된 도연은 어느덧 터미널 상가에서 가장 번듯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가게 앞을 지나가던 한 여인이 도연의 눈에 들어왔다. 30을 갓 넘긴 듯한 그녀는 몸이 불편해 보였다. 한쪽 다리를 조금 절뚝거리며 걸었고 손 움직임도 자유롭지 못했다. 어린 시절 앓은 병 때문에 몸이 성치 못한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도연이 본 것은 그녀의 불편한 몸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이었다. 세상의 온갖 시선을 받으면서도 그녀의 눈은 맑았다. 원망도 분노도 서글픔도 없이 오직 담담한 평화만이 그 눈에 담겨 있었다. 도연은 순간 아버지를 속인 그 여자를 떠올렸다. 그 여자의 눈은 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앞에 선 이 여인의 눈은 달랐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눈이었다. 도연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이름은 서미라였다. 어릴 적 앓은 열병 때문에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들 사이를 전전하며 자랐지만 그녀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 도연은 미라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만남을 달갑게 보지 않았다. 멀쩡한 총각이 왜 몸이 불편한 여자와 사귀냐고, 평생 고생문이 열릴 것이라고 다들 도연을 말렸다. 그러나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미라야말로 자신이 평생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몇 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결혼 후 이듬해 미라는 아이를 가졌다. 의사들은 걱정했다. 미라의 몸 상태로 출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러나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은 괜찮다고, 이 아이는 꼭 낳고 싶다고,
10달의 시간은 부부에게 기도의 시간이었다. 도연은 매일 아침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게 해달라고, 아내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딸이 태어났다. 건강한 아기였다. 미라도 무사했다. 그날 도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이의 이름은 하린이라고 지었다. 하린은 자라면서 어머니의 맑은 눈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도 함께 물려받았다. 무엇보다 하린은 아름다웠다.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예쁜 아이였다. 하린이 자라는 동안 도연의 사업도 함께 성장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사업은 어느덧 수백억 규모의 기업이 되었다. 터미널 좌판에서 양말을 팔던 청년이 이제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표가 된 것이다. 그러나 도연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검소했고 여전히 정직했다.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용 덕분이라고. 한 번이라도 사람을 속이면 그날로 끝이라고. 하린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다. 아버지가 어떻게 빈손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는지, 어머니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하린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린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부잣집 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했고 늘 겸손하게 행동했다. 25이 된 하린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영리하고 성실한 하린은 금방 일을 익혔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도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딸이 자랄수록 도연의 걱정도 함께 커져갔다. 하린이 26이 되던 해 도연의 걱정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회사에 자주 드나드는 젊은 남자들이 하나 둘 나타났다. 사업가 아들이라며, 투자자라며, 업계 지인이라며 온갖 핑계로 하린 곁을 맴돌았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말도 청산유수였다. 그러나 도연의 눈은 그들을 꿰뚫어 보았다. 어릴 적 아버지를 속인 그 여자의 눈을 보았기에 도연은 알았다.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하린이 아니라 하린 뒤에 있는 돈이라는 것을. 도연은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다. 그리고 하나씩 배경을 조사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한 남자는 빚이 잔뜩 있는 집안 출신이었고 다른 남자는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 중이면서 접근한 것이었다. 또 다른 남자는 대놓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 저 집만 잡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고. 도연은 분노했다. 그러나 동시에 슬펐다. 60년 전 아버지가 당한 일이 지금 딸에게도 일어나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도연은 아내 미라와 마주 앉았다. 미라는 도연의 고민을 다 듣고 난 후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라고. 하린도 이해할 것이라고. 그 말에 도연은 마음을 굳혔다. 며칠간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조건을 없애면 진짜가 남는다.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피하려면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을, 하린이 부잣집 딸이 아닌 것처럼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여자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도연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하린이 바보인 것처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게 하자고. 돈 계산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생활도 서툰 것처럼. 그래서 누가 보아도 쉽게 선택하지 않을 여자처럼 보이게 하자고. 그래야만 진짜 하린을 사랑하는 사람, 재산도 능력도 아닌 하린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도연은 생각했다. 아내 미라를 떠올리면 그것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다. 미라의 불편한 몸을 보고도 사랑한 자신처럼
할인의 어리숙하고 바보인 모습을 보고도 사랑해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일 것이라고 믿었다. 도연은 할인을 불러앉히고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속았는지, 아버지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그리고 지금 할인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이 어떤 속셈인지를. 할인은 처음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던 남자들이 실은 재산만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러나 곧 할인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눈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평생의 상처가 함께 담겨 있었다. 할인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렇게 계획이 시작되었다. 할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먼 지방의 작은 소도시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할인은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 시작했다. 부잣집 딸이 아닌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변변한 교육도 못 받은 평범한 여자로 할인은 일부러 어리숙하게 행동했다. 거스름돈 계산을 못하는 척했고 간단한 서류 작성도 어려워하는 척했다. 말도 천천히 어눌하게 했다. 처음에는 연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할인은 그제야 깨달았다. 세상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할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부로 느꼈다. 어떤 이는 무시하는 눈으로, 어떤 이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어떤 이는 대놓고 바보 취급을 했다. 거스름돈을 세는데 시간이 걸리면 손님들은 짜증을 냈고 주문을 받을 때 더듬거리면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할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간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더 겸손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그 사이 할인에게 접근하는 남자는 거의 없었다. 가난한 집안의 바보 같은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다. 할인은 때로 쓸쓸했지만 그래도 버텼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진짜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타났다. 이름은 최도윤이었다. 같은 동네에서 작은 목공방을 운영하는 3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 도윤은 할인이 일하는 식당에 자주 밥을 먹으러 왔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할인이 거스름돈 계산을 틀려서 손님에게 심하게 혼나고 있을 때 이것도 계산 못해요? 손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할인이 당황해 있을 때 누군가 나섰다. 제가 대신 계산할게요. 도윤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상황을 정리했다. 그날 이후로 도윤은 유독 할인에게 친절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답답해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기다려 주었고 할인이 실수를 해도 괜찮다며 웃어주었다. 할인은 그런 도윤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할인은 보았다. 도윤의 눈을. 거기에는 동정도 계산도 짜증도 없었다. 오직 따뜻한 배려만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말한 바로 그 눈이었다. 재산을 보는 눈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도윤은 할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식당이 끝나면 할인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쉬는 날에는 함께 산책을 했다. 할인이 말을 더듬거려도 계산을 틀려도 도윤은 한 번도 답답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괜찮다며 천천히 하면 된다며 격려해 주었다. 도윤은 할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힘겹게 살아왔다고. 그래서 사람의 아픔을 안다고. 세상이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안다고. 할인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연인 사이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윤은 할인에게 고백했다.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오직 당신만 있으면 돼요.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백을 받은 후 할인은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드디어 사람을 찾았다고. 아버지가 말한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도연은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며칠 후 도연 부부는 멀리 달려 딸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도윤도 함께 만났다. 도연은 도윤을 처음 본 순간 알 수 있었다. 이 청년이 바로 자신이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 도윤의 눈은 맑았다. 아내 미라를 처음 본 날처럼.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눈이었다. 도연은 도윤에게 물었다. 할인의 집안이 어려운 것 알고도 결혼하겠느냐고. 부족한 걸 알고도 평생 함께하겠느냐고. 도윤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할인 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집안이나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할인 씨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때 도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딸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어리숙한 행동도 가난한 집안도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 도윤은 처음에 믿지 못했다. 그러나 도연이 회사 이름을 말하고 자료를 보여주자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할인은 도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미안하다고. 속인 것은 사과한다고. 그러나 자신의 마음만은 진심이었다고.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윤의 눈에는 배신감 대신 이해가, 분노 대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처음엔 놀랐습니다. 잠시 멈추고. 근데 상관없어요. 할인을 바라보며 이어서 말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이 사람이니까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60년의 세월 동안 사람에게 속고 상처받으며 살아왔지만 결국 사람에게서 답을 찾은 것이었다. 진짜 사람은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딸을 사랑해주고 있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할인은 더 이상 바보인 척하지 않았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도윤은 신랑 자리에서 신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도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결혼 후 도연은 회사를 딸 부부에게 물려주었다. 도윤은 처음에 사양했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도윤이야말로 이 회사를 맡을 자격이 있다고. 재산이 아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 도연은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다. 아내 미라와 함께 조용한 시골집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딸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올 때면 도연은 무한한 행복을 느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을 자신이 되찾았다고. 자신이 배운 교훈을 딸에게 물려주었다고. 사람에게 속으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기 쉽다. 그러나 도연은 달랐다. 사람에게 속았기에 진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다. 상처가 지혜가 되고 고통이 안목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 덕분에 딸은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끝내 사람을 믿기로 한 아버지의 이야기였다. 진짜 사랑은 재산도 외모도 그 어떤 것도 뛰어넘는다는 걸 이 가족은 보여주었다. 조건을 없애면 진짜가 남는다. 재산을 숨긴 순간 진짜 사랑이 드러났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